중국의 고건축을 보여주는 베이징 고대 건축박물관 베이징 고다이젠 주버우관. 이 박물관은 중국 고대 건축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선농단시의 농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선농단의 제사상. 선농단은 명나라 영락제 때인 1420년에 처음 세워졌고 청나라 때까지 황제가 직접 농업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황제가 직접 밭에 갈고 씨앗을 뿌린 의식을 거행한 거였는데 이는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래로 같은 역할을 했던 선농단이 있죠. 베이징 고대 건축박물관은 1991년에 개관했으며 중국 고대 건축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건축 모형. 중국 각지의 다양한 건축물 모형을 전시하고 있어 궁궐, 사찰, 정원, 민가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축 부재 기둥, 대들보, 기와, 벽돌 등 실제 건축에 사용되었던 부재들을 전시하고 있어 고대 건축 기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 고대 건축물의 사진과 그림을 통해 현재는 남아있지 않거나 훼손된 건축물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고대 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 공간. 베전바이디엔 선농단의 주요 건물 중 하나로 과거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예를 갖추던 곳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세전 다이소이디엔 선농단에서 가장 큰 건물로 태세 다이소의 신을 모시던 곳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의 주요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대 건축 모형과 건축 부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선농단 태세전 다이소이디엔의 지어카더공 각과두공 모형. 각과두공은 중국 전통 건축에서 건물 모서리 기둥 위에 짜맞추어 놓은 처럼 특수한 형태의 두공입니다. 동서교체 태세전 양쪽에 있는 건물로 과거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과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실내 전경입니다. 건축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의 보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항 구조가 보입니다. 하항 구조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남부와 한반도,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 기법입니다. 지붕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처마를 길게 뽑아내는 데 사용된 구조로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점. 하항의 역할. 하항은 기둥 위에 놓인 공포라는 부재에서 뻗어나와 처마를 받친 긴 나무 부재입니다. 제때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고 처마가 길게 뻗어나오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점. 하항 구조의 특징. 처마의 아름다움. 하항 구조는 처마를 길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길게 뻗은 처마는 건물에 우아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햇빛이나 비를 막아주는 실용적인 기능도 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하항은 지붕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특히 지진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에 강한 저항력을 갖도록 합니다. 지역적 특색. 하항 구조는 주로 중국 남부, 한반도,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했습니다.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적 특징에 따라 하항의 형태와 사용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점. 하항 구조의 역사. 하항 구조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초기에는 구조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장식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백제 시대에 건축된 사찰에서 하항 구조가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제 멸망 이후 한국에서는 하항 구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완주 화엄사 금각전이 유일하게 하항 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일본 아스카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하항 구조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하항 구조는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다포식 공포와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70만 년 전 베이징 주구점도 거디엔 북경원인 유적입니다. 주구점 북경원인 유적지는 주구점 용골산 롱구산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구석기 시대 초기 인류 유적지입니다. 198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북경원인은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주구점 일대에 살았던 고대 인류입니다. 중국 선사시대의 다양한 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하시, 반지하식부터 나무 위의 집들까지 tum서성 서안반포반포 유적지 움집복원도. 기원전 7천년 전 저장성 여요시에 있는 하모도 허무도 유적의 순마오산묘입니다. 썸마오는 못이나 접착제 없이 나무 부재들을 끼워 맞추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원전 6천년 전 중국 섬서성산 시성 시안시 시안시 임통구린 동주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 허난성 허난성 옌스시 옌실시 이리터우 초널리 터우촌에 있는 하시아나라 시대의 궁궐 유적지. 기원전 21세기 기원전 16세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유적을 복원한 모형. 은어에 대한 전시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점치는 데 쓰이던 뼈 조각으로 드러난 3300년 전 고대 국가의 수도, 중국의 세계유산, 은어 이행치. 은어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안양시 근처에 있다. 허난성의 역사 도시인 안양의 북서쪽, 환어강 양쪽 기슭에 위치한다.
구글 지도로 보면 이렇다. 은어의 발견. 은어인 슈는 은나라의 옛터라는 뜻이다. 이 유적의 발견은 1900년대 갑골문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1899년 금성문 학자 왕이영은 용골이라 불리던 한약재를 우연히 살펴보다가 뭔가 글자 같은 게 새겨졌음을 발견하고 뭔가 새겨진 용골을 잔뜩 사들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왕이영은 절망하여 자살하고 왕이영이 모은 갑골문은 친구이자 소설가인 유학료에게 넘어갔다. 유학은 친구인 금석학자 나진홍 러젠유를 통해 갑골문이 하남서 북부의 소둔촌샤오 둔촌이라는 곳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나진옥은 소둔촌을 둘러본 뒤 이곳이 전설 속의 나라로 불리던 상나라의 수도 은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였다. 이후 왕국유 왕고어웨이가 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반경반경이 천도한 은나라의 터였으리라고 확신하였다고 한다. 이후로 고고학자 이재지의 주도로 중화민국 차원에서 중일전쟁 이전까지 15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갑골문 다수와 청동기, 무덤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 다시 조사가 재개되어 1986년까지 갑골문 15만 개를 발굴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은어의 유적지 규모는 가로 6km, 세로 4km의 2,4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역으로 이곳에서 갑골문과 청동기, 건물, 유적과 무덤 등이 발굴되어 학자들은 사실상 이 일대가 은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구역이었으리라 추측한다. 대체로 소둔촌 동부에 왕궁 등이 있었다. 소둔촌 북쪽 무관마을 쪽에는 거대한 무덤들 13기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한 곳은 조성만 되었을 뿐 안에는 어떤 유물이나 유골도 출토되지 않아 학자들은 이 무덤이 은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무덤으로 조성되었다가 은이 멸망하고 주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쓰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 은의 제22대 왕 무정의 왕비부호의 묘는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개 6마리, 순장된 16명의 유골들, 청동기 440여 기, 옥새공품 600여 기, 석기류, 골각기와 더불어 화폐로 쓰인 듯 보이는 조개 껍데기 4,400여 개가 출토되었다.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 편들에선 문자 5천여 자가 발견되었고 그중 1,700여 자가 해독된 상태다. 주로 기원전 1200년 기원전 1050년 사이에 작성된 이 갑골문들은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은어. 상나라 말기 기원전 1300-1046년의 고대 수도이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에 크게 번영된 초기 중국의 문화, 공예, 과학의 황금기를 증명하는 유적이다. 80개가 넘는 주택의 기초가 있는 궁전과 사당구역을 포함하여 후대 중국 건축의 원형인 여러 왕릉과 궁전이 발굴되었으며 상나라 왕족의 유일한 무덤도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많은 장례용품은 상나라 공예 산업의 발전을 증명한다.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의 비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고대 신앙 및 사회 체계 중 하나였다. 유적은 기원전 1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궁전 및 사당 지역과 왕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414헥타르에 달하며 720헥타르의 완충구역이 둘러싸여 있다. 은어는 고문원, 갑골문의 내용 및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수도로 확인되었다. 상나라의 20대 왕인 반갱은 기원전 1300년경의 수도를 옌에서 은현제 안양의 샤오툰 마을 주변 지역으로 옮겼다. 상나라는 12명의 왕과 8대의 왕조가 이어지며 255년간 지속되어 문명을 탄생시켰다. 은어는 중국 문명을 보여주는 최초의 유적으로 목재, 구조물의 잔해가 있는 80개 이상의 흙집 기초, 사당, 방어용 도랑으로 둘러싸인 재단이 있으며 홍수 조절 시스템도 있었다. 궁전 구역 내의 수많은 구덩이에는 중국어 문자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갑골이 들어 있었다. 왕릉 구역에는 전차와 순장된 사람들의 유해가 들어있는 제사 구덩이가 있다. 매장 물품에는 장식된 청동 의식용 그릇, 옷과 뼈 조각품, 도자기가 포함되었다. 초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 중 하나였던 이 지역의 계획과 배치는 이후 중국의 수도 건설과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은어의 왕릉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왕릉이며
중국의 왕릉 및 황릉 시스템의 근원이다. 갑골문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 상나라의 역사에 대한 증거이다. OUV와 등재 기준. 은어가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으로 인정받은 OUV는 기준 2, 3, 4, 6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 2 상나라 말기의 수도인 은어는 문자 체계를 포함하여 중국 고대 청동기 문어의 중요한 영향과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을 보여준다. 기준 3 은어의 유적은 상나라 후기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제공하며 태양력과 음력 체계, 갑골문에 기록된 체계적인 중국어 문자의 초기 증거 등 많은 과학 및 기술적 성과와 혁신의 증거이다. 기준 4 은어의 궁전, 사당, 왕릉은 중국 초기 건축의 뛰어난 사례이다. 중국 궁전 건축과 왕릉 단지의 초기 원형을 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준 6 은어에서 발견된 유물은 한자 문자와 언어 체계의 초기 역사, 고대 신앙, 사회, 제도,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이는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유산과의 비교. 시기적으로 1300년 이상 늦기는 하지만 우리의 고대 도시 지반, 서울, 경주 등과 비교할 수 있다. 참고. 유튜브 World Heritage in China 이엔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엔트 위키피디아 이엔트 위키나무 은어 하북성 허베이성 평산현 빙산시에 있는 전국시대장고 시대 기원전 475년 기원전 221년 중산국 종산고 왕릉의 배치도 능원에는 3개의 큰 무덤과 2개의 중간 크기 무덤이 있습니다. 진시엔양궁 2하오공디엔진 함양궁 1호 궁전 중국 진나라 진시대의 수도였던 함양시엔양에 있었던 궁궐 중 하나입니다. 진나라 시대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입니다. 진지에시2공진 갈석 2궁 중국 진나라 진시대에 갈석지에시에 건설된 황제의 별궁을 상상해서 양홍운이 그린 그림입니다. 진나라 시대의 배수로 하나라 기원전 206년 기원 후 220년 시대의 벽돌입니다. 하나라 시기의 목조 건축이 조각되어 있는데 특히 너공 도공의 형상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도공은 우리가 공포라고 부르는 부제입니다. 한다의 더러한데 도루 중국 한나라 시대의 도자기로 만든 누각 모형입니다. 무덤에 넣는 부장품인 명기민치의 일종입니다. 처마 레무화샹도한 차마인무라 상전 한나라 시대에 제작된 수레, 말, 사람이 그려진 그림 벽돌입니다. 따바오타이 한무대보대 한묘 중국 베이징 펑타이구 펑타이주에 있는 서안시 한 시대의 무덤입니다. 동안 25년부터 220년까지에서 제작된 거러렘우화샹전 누각과 사람이 그려진 그림 벽돌입니다. 밍치 타오팅웬 명기 도정원 도자기로 만든 뜰과 집 모형입니다. 무덤에 넣는 부장품인 명기 밍치입니다. 동안 시대에 제작되었습니다. 원본은 허난성 허난성 주구시도 거우시에서 출토되었습니다. 3개의 마당을 가진 주택과 정원으로 구성된 형태입니다.川당원 천당원 첫 번째 마당으로 출입문과 연결된 마당입니다. 회의커 등活动 취접객 등 활동구역 두 번째 마당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정호 주생활구역 세 번째 마당으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차해연가오 초이양지 채소밭 가축 사육구역 집 밖에는 채소밭과 가축을 기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오이 최고이궐 동안 시대에 세워진 석궐 시체입니다. 석궐은 철암돌로 만든 기둥 모양의 건축물로 주로 무덤이나 궁궐 앞에 세워져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석궐이 위치한 곳은 중국 사천 성스촨성 아안시의 안시입니다. 동안시대 익주이저의 태수였던 고이가오 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석궐은 철암돌을 이용하여 목조 건축물의 형태를 모방한 한데 석각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청보록궁상 칭바오루공 북송시대 960-1127에 존재했던 궁궐의 모형입니다. 환성 허난성 카이펑카이펑에 있었습니다. 북송의 황제 휘종은 도교를 신봉했습니다. 중령 5년 1115년 휘종은 궁궐 북동쪽의 도교 사원인 상청보록궁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궁궐 동쪽에 인공산을 쌓았는데 궁궐의 북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나끈 유해이라고 불렀습니다. 휘종은 가나에 끊임없이 투자하여 선화 4년 1122년에 마침내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황실 정원 중 하나인 가낙을 완성했습니다. 가낙은 화양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장시성 구강시에 있는 백록동 서원바의 로동 슈유안의 입구입니다. 백록동 서원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학문 연구기관 중 하나입니다.
서원의 입구를 표시하는 전통적인 중국식 아치형 건축물인 패방이 눈에 띕니다. 패방에는 백록동 서원바이로동 슈유엔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940년에 설립되어 수세기 동안 유교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송나라 시대의 중국 4대 서원 중 하나가 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앙록서원 유엘로 슈유엔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서원 중 하나입니다. 서기 976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송나라 시대의 황실의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대전다디엔을 가진 사찰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오대산에 있는 남선산 안찬스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오대산에 있는 불광사 버광스입니다. 두 사찰의 대전 모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꼽히며 그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오대산 남선사 대전은 78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건물로 한국의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연상시킨 단한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당대의 불상과 소상수상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불광사 대전은 85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내부에는 당대부터 명청대에 이른 다양한 불상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의 불광사 대전이 남선사 대전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남선사 대전은 소박하고 단아한 형태인 반면 불광사 대전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요나라 려다의 시대 건축물들입니다. 요나라는 912년부터 1125년까지 중국 국부를 지배했던 거란족의 왕조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텐진 지연지센 동러사 도르스 관음가관 인근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처음 건축되었고 요나라 통화 2년 984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요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달고 있으며 당나라와 오대오다의 시대의 건축 양식을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후대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송 시대의 건축 양식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동러사 관음각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요나라 시대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1년에는 중국 전국 중전문물 보호단위全国重点文物保护 단위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높이 23m로 관음보살의 거대한 관음보살을 보호하기 위해 건립된 중국 최초의 목조 누덕입니다. 관음각 처마에 높이 걸려있는 명판 태백은 당나라 200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지진을 겪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던 것은 건축사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높이 16m의 절면 11면 관음상이 있는데 중앙에 3층짜리 빈 우물을 지나 지붕에 닿으면 머리 위에 10개의 작은 불상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점토 조각상입니다. 계단이 낮기 때문에 각 층의 기둥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아래쪽 처마는 사방이 평평하게 지어졌으며 위층은 완만하게 경사진 서산식 지붕으로 덮여 있는 형태입니다. 당나라의 위엄과 송나라의 부드러움을 결합한 것으로 이 왕조 건축의 중요한 예입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보국사 대웅보전, 바오거스 다숑바오디엔입니다. 북송 시대인 1013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칸이고 단층 팔작지붕 아량 더우 형태였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건물 앞쪽과 좌우의 기둥 두 줄을 추가하여 겹쳐마 전당으로 만들고 가로폭을 5칸의 벽 포함 시 7칸으로 세로폭을 6칸으로 확장했습니다. 경사진 지형 때문에 뒤쪽에는 처마 한 층만 추가되었습니다. 건물의 지붕은 팔량식 보구조로 지지됩니다. 가로 지붕틀은 앞쪽 칸에 3량보, 중앙 칸에 3량보, 뒤쪽에 1량을 연결하는 유보루프를 사용하여 8개의 석가래를 뻗어나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지질은 모두 앞뒤로 4개의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원래 이 건물을 지지하는 16개의 기둥은 모두 6가지 변형이 있는 모양으로 가늘어진 복합 기둥 과쇄주과 수어주입니다. 보국사 마합이라 보물전당의 기둥이 이 기법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중국 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송나라 시대 석조 건물에서도 유사한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또 다른 중요한 유물은 난간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103년에 쓰여진 영조법식 잉자바시에 설명된 7주 800치두바바의 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7주 800치두바바엔 난간란의 넓이를 5등분 한 척이야, 6등분 한 척 5촌이야, 또는 7등분 두 척 이상으로 나누고 각각 가운데 부분을 흰색으로 칠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난간의 길이 방향을 8등분하여 붉은색 난간으로 7개의 칸을 만듭니다. 양 끝 기둥 근처에는 붉은색 난간을 사용하지 않고 흰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에 따라 칸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야오닝성 이연 봉국사 대전 려니성 이센 펑고스 다디엔입니다. 요나라 개태 9년 1020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대웅보전은 호처마 우진각 지붕으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며 가로로 9칸, 세로로 5칸으로 되어 있으며 호처마에 4개의 기둥이 높은 단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계단은 동서 길이 55.86m, 남북 너비 25.91m, 전체 높이 24m입니다. 대웅보전은 가로 48.20m, 세로 25.13m로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불전 중 하나입니다. 산시성 다퉁 화엄사 대웅보전보다는 낮습니다. 전안의 7존불상은 요나라 때 조성되었으며 연꽃 좌대를 포함하여 높이가 8m가 넘습니다. 들보와 공포에는 요나라 시대의 채색화가 있고 사방벽에는 10불, 8보살, 18란 등을 그린 덕화가 있는데 원나라 때 작품으로 보입니다.
산시성 다퉁하와 엄사 박가교장전 산시성 따통 샤화옌스 보어 제저 장典입니다. 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입니다. 요나라 중이 7년 1038년에 건립되었으며 3m 높이의 토자형 기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처마 팔작지붕의 가로는 5칸, 세로는 8칸으로 되어 있으며 요나라 시대의 8대 목조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지붕의 경사는 완만하고 첨원 깊게 뻗어 있습니다. 앞쪽 처마 기둥머리에는 5겹의 공포가 있습니다. 보지엠 보조 보관 포작과 모서리 공포의 형태가 특별합니다. 명간 민지엔의 현판, 박가교장은 청나라 강희 27년 1688년에 만들었고 왼쪽에 고찰 중심구 자동신 은 옹정 원년 17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정각 내부의 저징 조정, 천장의 장식, 벽장, 그리고 불단 위의 29존의 불상은 모두 요나라 시대의 원본입니다. 요나라 시대의 불상은 단정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왼쪽의 연등고불 앞에 있는 합장하고 이를 드러낸 협시보살은 미소를 띠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박가교장전 내부 사방벽에는 정교한 2층 목조 누각 형태의 경전 보관함 38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경전이 보관되어 있고 뒤쪽 창문에는 아름다운 천국 누각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각은 매우 정교하고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우며 변화무쌍합니다. 이는 중국에 현존하는 유일한 요나라 시대 목조 건축 모형으로 중요한 과학적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건축학자 양사성 량스창은 이를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물건 하에네구핀이라고 칭했습니다. 1119년에 건축된 요나라 건축의 정수 북경 천령사탑피엔이 있었다. 천령사와 불탑은 수나라 때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양사성 량스창의 고증에 따르면 천령사의 수나라 때 불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목조 구조로 화재로 소실된 후 요나라 때 벽돌 구조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천령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화재를 겪었지만 불탑 주변의 불전과 경각은 대부분 불타 없어진 반면 천령사탑은 무사했습니다. 천령사의 역사 1935년 량스청과 리누이인 링후이는 핑자오 건축 잠목샤 천령사에서 건축연대 감별 문제에 이르기까지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천령사탑을 예로 들어 건축연대 감별 방법은 과학적 고증 태도로 정확한 연대를 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령사탑은 절대 수나라 홍업사 홍이에스의 원래 탑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이 탑이 요나라 말기에 건축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천령사탑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때 탑찰 보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찰좌 내부에서 요나라 때 세워진 건탑 비젠 다베이가 발견되어 탑의 명칭과 정확한 건립 연대가 확정되었고 양스청의 고증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천령사는 부귀효 문제 원갱유홍이 건립했으며 처음에는 광림사광 린스라고 불렸습니다. 당나라와 요나라 시대에는 천왕사 디엠왕스라고 불렸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천왕한 탑을 제외한 주요 건물이 모두 전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명나라 선덕 10년 1435년에 사찰이 재건되고 천령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탑도 천령사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우정덕 10년 1515년, 가정 3년 1524년, 청나라 건륭 21년 1756년, 건륭 47년 1782년에 이 탑은 여러 차례 중수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천령사탑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많은 부조 불상이 파괴되었고 당산대지진 때는 탑찰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1992년 4월 탑 꼭대기를 청소하던 중 한백옥을 만든 석비가 발견되었는데 고증 결과 요나라 때의 건탑비로 밝혀져 탑의 건립 연대가 요나라 천경 9년 1119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후 이 비석은 원래 자리에 다시 놓였습니다. 천령사탑의 구조 천령사탑은 밀첨식 벽돌탑으로 평면은 팔각형이며 전체 높이는 57.8m, 기단은 지면에서 1m 높이에 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탑의 형태와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은 높은 건축 예술 수준을 보여주며 요나라 시대 탑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건축학자 양사성 량스청은 천령사탑의 건축 디자인을 극찬하며 음악적인 운율이 넘치는 중국 고대 건축 디자인의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탑의 형태가 한족 장인이 거란족 지배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력, 두 민족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물로 중국 건축 유형을 풍부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천령사탑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점 탑기 다지 탑기는 사각형 모양의 기단을 말합니다. 2점 기좌 지조 팔각형 평면의 기단 위에는 수미좌가 있습니다. 수미좌 허리 부분의 호문 안에는 사자 머리가 조각되어 있고 기둥에는 덩굴무늬 연꽃이 양각되어 있으며 모서리에는 금강역 사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수미좌 위에는 또 다른 허리 부분이 있는데 호문 안에는 앉아있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고 기둥과 모서리에는 금강역 사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좌 상부에는 평좌가 있고 난간과 두공공포 모두 목조 구조를 모방했으며 그 위에 3층에 앙견좌가 있어 탑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기좌에 있는 많은 조각상들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파괴되었습니다. 3점 탑신 다신 팔각형 평면으로 8개 면에는 아치형 문과 창살 문이 창이 번갈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탑신의 4개 정면에는 아치형 문이 있고 문 양쪽에는 천왕상이 벽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면에는 창살 문이 창이 있고 창 양쪽에는 보살상이 벽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신 모서리의 벽돌 기둥에는 승천하는 용과 하강하는 용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는 북서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탑의 북쪽 면이 남쪽 면보다 손상이 심합니다. 2011년에는 탑 신정면 아치형 문 앞에 개안된 금색 불상이 놓였습니다. 4점 탑첨 다이앤 팔각형 평면으로 13층의 처마가 겹겹이 쌓여 있으며 층마다 점점 줄어들면서 풍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룹니다. 처마 아래에는 목조 구도를 모방한 벽돌로 만든 겹처마와 두공이 있습니다. 탑신에는 난간과 포벽방이 숨겨져 있으며 모서리가 교차하는 부분은 요나라 시대 목조 건축 양식처럼 평평하게 잘려 있습니다. 첫 번째 층에는 복한 포작이 하나 있고 모서리와 복한 포작은 45도로 비스듬히 놓여 있으며 기둥머리에는 받침목 옆에 붙임각도가 있습니다. 각 층 탑첨의 모서리들보는 모두 나무로 만들었으며 처마기와 용마루 장식, 잡상은 녹색 유리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처마 끝에는 구리종이 달려 있는데 경성고덕고에 따르면 천령사에는 철의 승려가 기록한 책에 따르면 2928개의 종이 있고 무게는 총 1492근이다. 비바람에 시달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종의 골에 끊어져 점점 떨어져 나갔다. 지제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층의 처마 사이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작은 구리 불상이 모셔져 있어 8면 12층에는 총 288개가 있어야 합니다. 5점 탑정 다딩 2층의 팔각형 앙면 위에는 작은 수미좌가 있고 그 위에 보주 탑찰이 있습니다. 탑찰은 1976년 당산 대지진 때 떨어졌다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탑 앞에는 월대가 있고 월대 아래 동쪽과 서쪽에는 2개의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천령사 연등례탑비가 있는데 머리는 이무기 모양이고 받침대는 사각형이며 비석 앞면에는 연등례탑 불사위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 뒷면에는 글자가 없고 앞면에는 천령사례탑비기가 새겨져 있는데 청나라 강희 11년에 상서 공정자 공딘즈의 동기창동 지창의 행서를 모아 편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비석에는 옛날 탑의 수미좌 연꽃잎에 360개의 등굴을 발렸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2011년에 세워진 중수천령사비기가 있는데 머리는 이무기 모양이고 받침대는 사각형입니다. 천령사탑의 보존관리 1957년 천령사탑은 베이징시 문화재 보호 단위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 의해 전국 중전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베이징에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탑의 북서쪽 불상이 남동쪽 불상보다 마모가 더 심합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베이징시 문화재국 주관으로 천령사탑을 중수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천령사탑 꼭대기에 피를 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탑의 정남쪽 가짜 문 밖에 신도들이 석가모니 불상을 안치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천령사 내부의 승려들이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천령사 북쪽, 천령사 탑 보호 범위 내에 3층과 4층짜리 불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베이징시와 시청구 문화재보호부서는 7월과 8월에 각각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공업체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8월 초 베이징시 문화재국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여 불법 건축물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었고 시청구 문화재 및 주택건설부서는 각각 천령사 탑 관리자인 베이징시 불교협회와 불법 건축물 시공업체에 행정처벌을 내렸습니다. 1089년에 건축된 각산 사주의 샨스 탑은 팔각형 밀첨 실심탑입니다. 원래 사찰 서쪽 탑원에 있었으며 탑 아래에는 사각형과 팔각형의 2층 기단이 있고 그 위에 수미좌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수미좌에는 두공과 평좌가 있으며 수미좌의 허리 부분에는 호문 안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고 호문 사이와 모서리에는 역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평좌 난간에는 기하학 무늬와 연꽃 무늬로 장식되어 있어 매우 정교합니다. 평좌 위에는 연꽃잎 3겹으로 탑신을 바치고 있으며 탑 모서리에는 둥근 의주가 있고 정면 내면에는 문이 있지만 동쪽과 서쪽의 두 문은 가짜 문입니다. 처마 아래에는 벽돌로 액방과 두공을 쌓았습니다. 탑의 두 번째 층부터 13번째 층까지는 벽돌로 쌓은 두공으로 돌출된 밀첨을 바치고 있으며 맨 위는 찬첨정이고 정상에는 철차를 놓아 8개의 쇠사슬로 용마루에 고정했습니다. 탑의 모양은 상하 두 부분의 화려함으로 중간 부분에 평평한 탑신을 돋보이게 하여 탑신이 굳세고 있어 보입니다. 13층 밀첨의 처마 길이는 층마다 줄어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져서 탑 처마의 윤곽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꼭대기는 높은 찰로 마무리하여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카산사는 보도사 보다우스라고 불리며 북위 태화 7년 483년에 창건된 북위 왕실 사찰입니다.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 남동쪽 14km 지점의 필가산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산사탑은 2001년에 제5차 전국 중전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각산사탑을 제외한 현재 남아있는 다른 건물들은 모두 청나라 때 재건된 것입니다. 사찰 북서쪽 산 절벽에는 현종암 사리동 또는 취운동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의 깊이는 14m, 입구 너비는 19m이며 관음전이 있었습니다. 관음전은 정면 3칸 규모였으나 문화대혁명 후기에 파괴되었습니다. 2000년에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수성 수저우시에 있는 보은사바 언스탑입니다. 보은사탑은 흔히 북사탑 베이스 다이라고 불립니다. 누각식 탑으로 벽돌과 목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오중제1고찰 우롱디 2구 차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6차 전국 중전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남송난송 송서싱 23년인 1153년에 팔면 9층 탑으로 개축되었으며 벽돌로 탑신을 만들고 목재로 처마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76m에 이르며 1층의 처마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수저우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요나라 시대 916-1125년에 만들어진 도자기 건축 모형입니다. 병패에 적힌 타올러오크은 도자기 누각이란 뜻입니다. 요나라 시기에 건축된 산시성 응연이센에 있는 불궁사 버공스 석가탑 실자타의 주더우포 우도주두포작 모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높은 목탑 중국 불궁사 석가탑 버공스 실자타 응연 목탑 이세모타. 불궁사 석가탑 버공스 실자타은 중국 산서성 삭주시 응연에 위치하며 소재지 때문에 흔히 응연 목탑 이세모타이라고 불립니다. 이 탑의 정확한 건축 시기는 사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건축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명나라 지방지에 기록된 1056년이며 요도종려다오동이 석가탑 실자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 1193년에 증축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록이 응연 목탑의 건축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후진호진 천복티엔프 연간에 처음 건립되었고 요나라 1056년에 중건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탑에서 발견된 일부 편액에서 수리 시기를 기록한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탑의 수리 연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응연 목탑의 건축 시기가 금나라보다 늦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탑 전체의 건축 양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연 목탑은 최종적으로 요나라 시대 탑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계에서는 대부분 요나라 시대에 처음 건립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연 목탑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높은 목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천하제일탑 텐샤디이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나라와 원나라 시대의 응연 목탑은 보궁선 사바공 찬스라는 사찰 안에 있었습니다. 원순제元순디 때 응연 부근에서 7일 동안 강력한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지만 목탑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지방지에서 보궁선사의 이름이 불궁사 버공스로 바뀌었지만 정확한 개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응연 목탑 또한 이 때문에 불궁사 석가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라경르 연간의 명 성조 주체도디가 응연 목탑에 올라 중득신공준 지성공이란 편액을 썼습니다. 정덕정더 연간에는 명 무종 주우조주 허자가 응연 목탑에 올라 천하기관 텐샤 지관이라는 편액을 썼고 그의 탑과 사찰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청나라 1722년과 1866년에도 목탑과 사찰을 수리했지만 이때는 이미 사찰의 규모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주화민국 시대인 1926년에는 군벌 혼전 중에 응연 목탑이 여러 차례 포격을 당했습니다. 1928년과 1929년에는 응연 목탑의 탑 꼭대기와 지붕이 소규모로 수리되었습니다. 1935년에 응연 목탑은 다시 수리되었는데 이때 주민들은 풍수가 소목소모의 제한을 따라 1722년에 보강했던 흑벽과 사첨시의窗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대대적인 수리 이후 목탑은 이미 오랜 세월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이 수리는 목탑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고 불과 10여 년 만에 탑신이 비틀어졌습니다. 양사성량스 창은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이 수리가 1930년 전쟁 중 포탄을 맞았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으며 목탑 800여 년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응연 목탑의 구조. 이 탑은 누각식 목탑으로 전체 높이는 67.31m입니다. 톤 아래에서 위로 기단, 탑신, 탑찰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단. 목탑은 높이 약 4m의 돌로 쌓은 기란 위에 세워져 있으며 기단은 위아래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아래층은 한 변의 길이가 약 40m인 정사각형 기좌지도로 네 방향 모두에 월대에 달가 있습니다. 뒤층 기단은 팔각형으로 지름이 35.47m이며 동쪽, 서쪽, 남쪽 세 방향의 월대가 있습니다. 뒤층 기단의 각 모서리와 월대의 각 모서리는 돌출된 모서리돌이 있고 모서리돌에는 요나라 시대의 사자 머리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쪽 월대 아래에는 두 개의 비석이 박혀 있는데 서쪽 비석에는 중수석가 탑사기동시오실자 다스지라고 쓰여 있고 동쪽 비석의 비액베이에는 석가탑사비실자 다스베이라는 5글자 앞에 3글자가 더 있는데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탑신. 기단 위에는 목조 탑신이 있습니다. 탑신은 평면이 팔각형이고 지름이 30.27m이며 겉보기에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약간씩 좁아지며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내부에는 상층의 기단 역할을 하는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탑신에는 아래에서 위로 총 54종류의 두공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두공은 목탑에 뛰어난 내진 능력을 제공합니다. 응연 목탑의 두공입니다. 하항식 공포두공이네요. 응연 목탑은 다양한 두공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내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석가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층의 높이는 11.5m이며 세 줄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부계주 부지해주는 각면이 3칸으로 나뉘고 중간층의 처마 기둥도 각면이 3칸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쪽의 내조준의 서두는 각면이 1칸입니다. 내존의 서 부분의 지름은 10.25m이며 남북 방향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원래 문짝이 있었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며 나머지 6면은 두께 약 2.86m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조 바깥쪽 2.38m 위치에는 두께 2.6m의 외첨주벽과 옌조 창이 있고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습니다. 두 벽 사이에는 회랑이 있고 바깥쪽에는 회랑이 있으며 남서쪽에는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뉜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내조 중앙에는 높이 약 10m의 석가모니 불상이 있고 천장에는 자오징 조정이 있습니다. 내조의 벽에는 6폭의 열애 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 양쪽 벽에는 요나라 시대 스타일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금강 역사, 천황, 제자, 공양인 등의 인물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채가 지나치게 선명하여 후대에 모방하여 그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층 이상 각 층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1층과 동일하며 각 층에는 두 줄의 기둥이 있습니다. 외점 와이에는 각면이 3칸으로 나뉘고 4개의 정면에는 4짝의 격자문이, 4개의 측면에는 각각 2짝의 격자문이 있으며 2짝 사이에는 심주신두가 있습니다. 각 층의 꼭대기에는 지붕이 있고 각 층의 바깥쪽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평좌 빈도가 있으며 평좌 바깥쪽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습니다. 합신 내부의 회랑에는 꼭대기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의 내조는 3칸으로 나뉘고 5층은 남쪽이 3칸, 나머지 각면은 2칸으로 나뉩니다. 각 층의 내조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2층의 단조는 정사각형이고 위에는 불상 하나와 보살 둘, 협시보살 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3층의 단조는 팔각형이고 위에는 사방열에스팡 롤라의 불상이 있습니다. 4층에는 석가모니 불상과 아난아난, 가섭제아예,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5층에는 비로자나불과 팔대보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중 4층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조각상은 요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신 꼭대기에는 높이 10m의 탑찰이 있습니다. 응연 목탑 내부에는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시대의 대령과 편액 54개가 있습니다. 1층 남문 밖에는 강희 61년 1722년에 세워진 만고관 천무안구관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3층 남쪽 처마 아래에는 목탑 편액 중 가장 오래된 석가탑스자 다이란 나무 편액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응연 목탑의 여러 중수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동쪽 처마 아래에는 선통宣통 3년 1911년에 응주잉저우 지사 임서영전 슈잉이 쓴 준극어 천준지 유티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4층 남쪽 외첨에는 명무종 주우조가 쓴 천하기관 텐시아 지관이란 4글자 편액이 걸려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금성진 천과 안타비엔타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5층 남쪽 외첨에는 명성조 주체가 영라, 연간에 쓴 중국신공준 지성공이라는 4글자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 남문에는 각각 대련이 하나씩 있는데 2층에는 땅에서 하늘을 떠받치니 사방에 운산이 하나의 기둥을 에워싸고 바람을 타고 달을 거니니 만가구의 연기가 안에 닿는다 바디 칭티엔스면 윤샹공 이주 청펑 무유의 완자 옌호제 윤샤오라는 대련이 3층에는 상건상간을 굽어보니 굽이치는 물결이 띠처럼 얽혀있고 멀리 항산 흥유를 바라보니 푸른 삼봉위가 병풍처럼 솟아있다 후주 쌍간군군 버터잉스다 여링 흥유의 창상쇼이 루핑라는 대련이 4층에는 험준한 삼봉우리가 구름과 노을 뚫고 서쪽으로 기러기 무늬엔만의 붉은 삼봉우리가 작게 보이고 영롱한 빛이 푸른 하늘에 스며들어 남쪽으로 용의 머리롱쇼 푸른 삼봉우리가 낮게 보인다 덴센터 윤샤 시왕의 먼단쇼샤어링 롱친비한 난잔 롱쇼 최펑디라는 대련이 걸려 있습니다. 탑철 응연 목탑의 꼭대기는 팔각찬 첨식바자어잔 젠시로 되어 있으며 위에는 철로 만든 탑찰이 세워져 있습니다. 탑찰의 높이는 12m이며 전체적으로 찰좌 차좌, 찰신 차션, 찰정 차딩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찰좌는 벽돌로 쌓은 기좌와 철로 만든 앙견양엔으로 구성되며 위에는 찰신이 있습니다. 찰신은 철로 만든 복발후버과 5층의 상륜시앙론으로 구성되며 위에는 찰정이 있습니다. 찰정은 철로 만든 원광, 연광, 앙월량유에, 보게바가에, 보주바오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부분의 중심은 철로 만든 찰간 차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로 만든 앙월 아래에는 8개의 쇠사슬이 각각 탑 꼭대기 각 처마 모서리 추녀마루 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토 유물 1966년 6월 18일 응연 목탑 3층 불단 아래에서 꽃무늬 은합 잉허이 발견되었고 이 은합은 이후 2층 불상 아래에 보관되었습니다. 1974년 7월 28일 고고학자들은 응연 목탑 4층의 가슴과 등 부분에 구멍이 뚫린 불상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고 같은 해 9월 14일에는 2층에서 은합을 발견했습니다. 1974년에 고고학팀이 발견한 유물은 요나라 시대에 새긴 경전 47점, 필사한 경전과 기타 필사본 30점, 새긴 책과 기타 조각 8점, 그림과 목판 인수의 불상 7점, 칠보 지바오 66점, 사리 이과 등입니다. 감정 결과 이 유물들은 불상 제작과가 큰 시기인 요나라 말 금나라 초기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연 목탑의 보호 응연 목탑은 건립 이후 폭격, 풍화, 그리고 형태싱타의 지진, 당산당산 대지진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탑신이 뒤틀리고 변형되었으며 100곳 이상이 파손되었습니다. 탑 내부의 모든 기둥이 기울어졌고 그중 12개는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1층에도 3개가 있습니다. 각 층의 기둥 중 수평 방향으로 가장 심하게 이동한 것은 2층이고 수직 방향으로 가장 심하게 이동한 것은 5층입니다. 일부 기둥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 응연 목탑은 전국 중전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1974년에 국가문물국은 응연 목탑에 대한 긴급 보강 공사를 시작했고 이 수리 과정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1978년부터 1981년까지 복원되었고 이후 잘 보존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응연 목탑의 보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 의견은 점차 해체 복원, 타첨시의 초항 지지대 보강, 꼭대기층을 들어 올린 후 2층 해체 복원의 3가지로 나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989년에는 응연 목탑에 대한 보수 관련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국가문물국이 산서성 응연 목탑 수리공사 영도소조 링다오샤오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국가문물국이 20여 명의 문화재, 고건축, 지질, 구조 전문가를 소집하여 응연 목탑 보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가문물국이 전국의 문화재 및 공학기술 전문가들에게 응연 목탑 수리 방안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2003년에는 목탑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응연 목탑 문화재 보호소에서 탑에 달린 쇠방울을 제거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응연 목탑 주변 환경 정비 계획이 완성되었고 2014년에 국가문물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29일 응연 목탑의 보수 방안인 응연 목탑 심각한 기울어진 부분 및 심각한 파손 부재 보강 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첨 지지대 보강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꼭대기층을 들어 올린 후 2층 해체 복원은 현재 기술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이 방안은 2013년에 국가문물국에 보고되었고 2014년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보수 작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관련된 비계 설치 공사와 심층 보수 공사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승인되었습니다. 관련 개발 2003년 이후 산서성 문물국은 두 차례에 걸쳐 관광객의 탑 출입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표했지만 응연 목탑 문화재 보호소는 작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목탑 아래 2층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야 한 번에 최대 20명의 관광객만 탑에 오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6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삭주시 시위원회와 시정부, 응연, 현위원회와 현정부는 탑 건립 9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는 관광객의 탑 출입이 한때 금지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응연 목탑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러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에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낙뢰 및 화재 예방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서안교통대학, 산서대학, 응연 목탑 문화재 관리소로 구성된 조사팀은 응연 목탑에 피뢰침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응연 목탑 자체가 절연 및 피뢰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피뢰침을 설치해도 탑이 낙뢰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응연 정부 또한 이에 따라 응연 목탑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에 직산지 샨데불사다 버스가 낙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자 산서성 관련 부서는 응연 목탑 꼭대기에 피뢰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응연 목탑의 금속 탑찰 자체가 이미 피뢰침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피뢰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응연 목탑에 고층 건물에 있어야 하는 소방 전용 저수조와 가압 펌프가 없고 탑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가 너무 좁거나 막혀 있는 등의 이유로 삭주시 정부가 화재 위험 건물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응연 목탑 문화재 관리소는 이에 따라 개선 약속서를 작성했습니다. 2012년에는 응연 소방대대가 응연 목탑 관리소와 함께 응연 목탑의 화재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했는데 여기에는 관광객이 소지한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주변 주민들의 굴뚝에 방어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입법, 보호 2018년 12월 21일 삭주시 제6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9년 3월 22일 산서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승인된 삭주시 응연불붕사 서가탑 보호조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법규의 형태로 응연 목탑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북송시대 960-1127의 석관 침상 실관 좌의 일부로 무덤 안에 놓이는 석관을 받친 돌침대입니다. 진 속 유물은 석관 침상의 머리맡 부분으로 보이며 부인풀은 형상의 석관 침상이라고 불립니다. 송모전은 진사의 주요 건축물 중 하나로 송나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북송 천성연간 1023년 1032년에 처음 건축되었고 북송 숭령 원년 1102년에 중건되었습니다. 진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겹쳐마 헐산시시의 산실 지붕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정면 7칸, 측면 6칸의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높이는 약 19m입니다. 기둥이 기울어져 안정감을 주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안솔림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여러 번의 중건을 거치면서 건축 부재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넓은 전면 공간을 확보하여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북예주고 부지에도자 구조 영조법식 잉자오바시에 나오는 건축 방식으로 건물 주위에 계단을 두른 형태입니다. 감주법지 엔루오바를 사용합니다. 기둥수를 줄여 내부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 유물은 도정원 다오팅유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송나라 시대 960-1279년에 만들어진 도자기 렌트를 가진 집 모형입니다. 무덤에 넣는 부장품인 명기민치의 일종입니다. 그 나라 시대 1115-1234년에 만들어진 도자기 건축 모형으로 명패에 적힌 타오우은 도자기 집이란 뜻입니다. 이 모형은 산서성 산시성 예성현을 정신에 있는 영락궁 중앙전 용뢰공 종양겐을 20분의 1 크기로 축소하여 남긴 것입니다. 영락궁은 원나라 시대 1271-1368에 지어진 도교 사원으로 도교의 전진교 전전자 창시자인 왕중양 왕동양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중양전은 영락궁의 중심 건물입니다. 원나라 수도였던 대도다도
현재의 베이징에서 발굴된 후영방허위광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의 발굴을 통해 원나라 시대 주택 중 공차 형태의 평면으로 구성된 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서성 홍동현에 있는 광승사하사, 정전광성스, 샤스 등디엔. 광승사하사는 산문티엠 왕겐, 전불전 젬퍼디엔, 대불전 다퍼디엔과 양쪽의 종고루롱고러, 배전페이디엔, 도어디엔 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중 정전인 대불전은 원나라 지대 2년 1309년에 재건되었으며 정면 7칸, 측면 8칸 규모의 웅장한 건물입니다. 1929년에 중수되었는데 당시 사용된 비용은 사찰 내 원나라 시대 벽화를 매각하여 얻은 1600은화였습니다. 광승사하사의 벽화는 현재 넬슨 애킨스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고고학 미지 인류학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묘흥사 백탑 묘잉스 바이타입니다. 묘흥사 백탑은 베이징시 서성구 부성문내대가 북쪽에 있는 묘흥사 경내에 있습니다. 원세조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건국하고 대도를 건설할 당시 1271년에 네팔의 장인아니고 아네네거를 초청하여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백탑을 건설한 목적은 석가불사리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총 85명으로 구성된 건축팀은 8년에 걸쳐 백탑을 완성했습니다. 1279년에 완공되었고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티베트식 불탑이 되었습니다. 백탑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는 탑좌에 조각된 동물, 수미좌의 수많은 호법신상, 복발체의 오방불 표지와 천모 소집기물템 모수어 줄치우 등 불교 관련 도상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풍화되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같은 해에 백탑을 중심으로 대성수만한 사다 성서와 난스가 건립되기 시작하여 9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1368년에 대성수만한사는 낙뢰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백탑만은 무사했습니다. 명나라 1433년에 명선종 주청기도 짠지가 백탑을 중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457년에는 명영종 주기진주 지전이 이미 복원된 백탑이 있는 사찰의 이름을 묘흥사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백탑은 묘흥사 백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묘흥사는 백탑사라고 분리되었습니다. 1465년에는 백탑의 화계 화가이가 중수되었고 복발 위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8개국 연합군이 묘흥사를 약탈하면서 백탑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묘흥사 백탑은 티베트식 벽돌탑으로 높이 51m이며 전체가 흰색입니다. 탑좌, 탑신, 상륜, 화계, 탑차례 5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탑좌 면적 810제곱미터, 높이 9m로 위아래 3층으로 나뉘며 평면은 아야자 모양입니다. 가장 아래층은 정사각형이고 중간층과 가장 위층은 모서리가 꺾인 수미좌이며 주변에는 철제 등감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탑신 거대한 목발 후보 형태로 지름 18.4m이며 7개의 철제고리가 벽돌탑을 고진하고 있습니다. 탑신 위에는 모서리가 꺾인 수미좌가 있고 그 위에 상륜이 연결됩니다. 상륜 원뿔 모양으로 총 13층여 실산티엔이라고 불립니다. 화계 상륜 꼭대기에 있으며 지름 9.7m입니다. 아래는 두꺼운 나무 되어 있고 위는 구로 만든 원통형 기와와 동판으로 덮여 있으며 주변에는 36개의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리로 만든 투각 불교 문자가 새겨진 화만이 있습니다. 탑찰 화계 위에 있으며 높이 5m, 8층으로 이루어진 무게 4톤의 금박을 입힌 구를 만든 작은 탑입니다. 세시성 루이청현 용천촌 롱챈촌에 있는 영락궁 용호전 용뢰공 롱호디엔의 모형입니다. 용호전은 영락궁의 정문 역할을 하는 건물로 원나라 시대에 건축되었습니다. 현판, 돌사자와 뿔 달린 짐승도가 80제곱미터 벽화, 그리고 독특한 무대 설계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갖춘 건축물입니다. 뒤쪽 계단이 단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나무판을 깔면 극장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공간을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영락궁 용뢰공 삼청전산 칭디엔의 주더포도주두포장 모형, 구공저러고궁 강루 베이징 자금성즈 진청의 내 모서리에 있는 누각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경덕가징더지에 있었던 페루파일러의 두공더공입니다. 두공은 첨화를 바친 복잡한 구조의 나무 부재입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장식적인 역할도 합니다. 세시성산 시성 대연다이센에 있는 아열루아 유왕탑과 빙성커더공 평신과 두공 모형. 자오징은 중국 전통 건축에서 천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방식으로 위로 뚫린 우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천정겐징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궁궐이나 사찰 같은 중요한 건물의 실내 천장에 설치되었으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불교의 만다라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서도 유사한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죠. 베이징 고대건축박물관 구복전주 후디엔에 전시된 자오징그로 청나라 걸륭간롱 연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베이징의 다른 곳에 있던 사찰 건물의 자오징이었지만 사찰이 훼손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자오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각형 형태. 전통적인 자오징은 원형이나 사각형이 많은데 이 자오징은 팔각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각용, 구름, 꽃 등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금색으로 칠해져 화려함을 더합니다. 섬세한 색채. 주변의 천장과 기둥에는 푸른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자오징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이 자오징은 그 유명한 농푸스 자오징입니다. 이 자오징은 명나라 시대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베이징 융복사에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융복사가 파괴되면서 고대 건축 박물관이 위치한 선농단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층 구조 맨 아래 2층은 불상 위 천장에 매달려 있고 1, 2, 3, 5층에는 궁궐 모양의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8수 별자리 신들의 그림 4층과 2층 벽면에는 28수 별자리 신들의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의 신선과 선녀 궁궐 안에는 다양한 표정을 가진 신선과 선녀들이 조각되어 있어 생동감을 더합니다. 1400개의 별이 있는 별자리 그림 자오징 맨 위에는 1400개의 별이 그려진 별자리 그림이 있는데 당나라 시대 별자리 그림을 참고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자오징 바깥쪽에는 구름, 무늬와 신들의 조각상, 사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융복사 만선정각전에 차간 자오징 완샨정주에디엔 스젠 자오징입니다. 금명지는 현재 허난성 개봉시 정문정문 밖 북서쪽에 있던 인공호수로 둘레가 4.1km가 넘었습니다. 구주허우도 세종실종 시영 차이롱이 957년에 처음 팠습니다. 몽계필단멍 시비탄 금명지는 북송 태평은국 원년 976년에 만들었으며 금수와 진수의 허에서 물을 끌어왔고 예터는 개봉성 서쪽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경몽화록 동직멍화로 금명지에 대해 순천물순 대면박거리 북쪽에 있으며 둘레가 약 4.2km이고 서쪽 지름은 약 3.2km 정도이다. 지운칠문 안으로 들어가 남쪽 강둑에서 서쪽으로 약 45m 정도 가면 북서쪽에 임수전 린쉐이디엔이 있는데 황제가 이곳에 행차하여 경주를 관람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송나라 사람 왕린 왕인 린의 오케유하에 태평은국 원년에 조서를 내려 병사 3만 5천 명을 동원하여 호수를 파고 금수와의 물을 끌어들였다. 부소중앙에는 5개의 전각이 있고 남쪽에는 몇백 보에 이른 다리가 있어 경림원총 린유안까지 연결된다. 태평은국 3년 2월에 송태종이 직접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금명지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명지는 황실 정원이 되었습니다. 송민구송 민초는 춘명태조록 춘민토이자올로에서 태종이 서쪽 교외에 금명지를 만들고 그 안에 누대와 정자를 지어 수상놀이를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금명지는 수군의 군사훈련기지로 사용되었지만 각종 시설이 완비되면서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고 황실의 유원지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명지는 내년 봄에 일반 백성들에게 개방되었는데 이를 개직하이츠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각종 유원 행사가 열리고 정원 안에는 유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금명지쟁 표도는 음력 5월 5일 중국 전통 명절인 단오절에 송태종이 금명지에 행차하여 용선 경주를 관람하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금명지쟁 표도에는 장택단 정진장자도한 전진이라는 낙관이 있는데 이는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린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그림 속 임수전은 흙과 나무로 지어져 있는데 동경몽화록에는 임수전은 예전에는 비단 천막으로 만들었지만 정화정 그 연간에 흙과 나무로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그림은 정화 연간 1111, 1118년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작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주요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낙관으로 보아 후대 사람이 덧붙인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정교하고 숙련된 공필하는 고수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택단의 초기 작품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그림의 스타일과 그림 속 경물로 보아 송나라 그림이 분명하지만 남송시대 사람이 모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후대의 청명상화도 두루마리는 마지막 부분에 금명지에서 깃발을 쟁취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전체 그림이 절정에서 마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청명상화도에서 금명지쟁표 장면이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고원영가오 여행 한계의 경림원도 총 린유엔 도연화 그 그림의 모사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금명지쟁표 도진 민츠도어비아오 도의 전체 화면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여러 건축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상 순서는 화면 아래쪽에 지문 7만 동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 왼쪽의 페루에는 경림원 총 린유엔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고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금명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금명지는 규칙적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폭이 약 몇 미터 되는 강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못 주변의 버드나무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어우러져 있고 멀리 담장 밖의 궁궐과 나무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어원 유유안의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림의 중심 부분으로 주로 왼쪽 강둑 남쪽 강둑의 건축물과 호수 중앙의 용선 경주 장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 중앙에는 물가의 궁궐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진루바오진너, 홍교 홍차오, 임수전 린슈이디엔, 오오카오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보진루는 가장 귀한 건물로 황제가 이곳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백성들을 살피며 함께 경주를 관람했습니다. 진로 아래는 순천문순 대면박대로로 백성들이 북적이고 있지만 주요 건축물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 관민 관계가 조화로우면서도 구별되는 대치를 보여줍니다. 금명지 중앙은 경주가 절정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화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임수전, 표간벼간, 깃발, 그리고 호수 중앙에 커다란 용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선의 머리는 임수전과 전각 앞에 깃발을 향하고 있으며 용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3개의 헐산 지붕 목조 건축물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의 건물은 약 5층, 앞뒤 건물은 각각 3층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용선의 머리와 날개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용선 머리에는 지휘하는 군교준시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용선 날개 왼쪽에는 3명의 뱃사공이 서서 각자 긴 노를 잡고 노를 젓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용선 양쪽에는 각각 5척의 작은 용선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각 배의 머리에도 군교 1명과 깃발 하나 다 있습니다. 군교는 두 손으로 깃발을 휘둘러 방향을 지시하고 각 배의 양쪽에는 5명의 뱃사공이 앉아 있습니다. 11척의 용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뱃사공들이 노를 젓는 방향이 모두 일치하여 곧 깃발을 쟁취할 듯한 기세입니다. 용선대 왼쪽 위 선교시엔 차원에는 수괴르쇼이 고일레, 수추천쇼이 치오첸 등의 수상놀이 장면이 배치되어 물 위에서 펼쳐지는 백기발시 공연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왼쪽 아래의 모서리의 분홍색 벽에는 해서체로 쓰인 작은 글씨 장택단 정진장자도한 전진이란 낙관이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석각 작품 창랑정도 상랑 틴토입니다. 창랑정은 소주시 남쪽 삼원방산 연방에 위치한 강남 지방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정원입니다. 쌀임 시즈린, 졸정원 도어등엔, 유원로연과 함께 소주의 송, 원, 명, 청 시대를 대표하는 4대 정원으로 꼽히며 송나라 시대의 예술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창랑정은 원래 5대 19 시대 5월국 광릉왕광 링왕 체니안던 첸연내어의 정원이었습니다. 북송경력 갑신년 1044년 시인 소수놈 수순 친이 벼슬에서 쫓겨나 오중무릉에서 사만전을 주고 5대 시대 손승우순 정이어의 폐원서의 연을 사들였습니다. 그 물가에 정자를 짓고 초사 조세에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는다라는 구절에서 의미를 따와 창랑정 상랑팅이라 이름 짓고 스스로를 창랑홍 상랑홍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창랑정기 상랑팅지를 짓고 후에 구양수호 양시호가 초청을 받아 장시 창랑정을 지었습니다. 뒤로부터 창랑정은 천고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며 현재 창랑정에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본래 값이 없고 원물과 가까운 산은 모두 정이 있다 라는 구양수와 소수놈의 시에서 각각 한 구절씩 따와 만든 대련이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인공 상가산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둘러싸고 있으며 높낮이가 다양하고 나무가 푸르러 산림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차경지의 징을 활용하여 정원 밖의 물과 정원 안의 산을 하나로 연결하여 정원 경관을 확장했습니다. 고풍스럽고 간결하며 자연스러운 정치를 갖추고 있어 정원 디자인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동서로 뻗은 언덕이 있는데 글과 돌이 섞여 있고 러주의 약죽이 무성하며 고목이 울창하여 산림의 야취가 가득합니다. 당관원 사당관 쉔시에는 산을 둘러싸고 지어졌으며 대부분 산 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명도당 민다오탕, 요화경계여 화징제, 청향관 칭샹관, 취령롱초의 링롱 등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강희제와 걸룡제의 어비정 유베이팅이 있습니다. 물가에는 면수원미의 쉐이슈안, 우화수사오 화쉐이시에, 서월원 조유의 쉔 등이 있으며 복도와 정자가 서로 연결되어 물과 어우러져 독립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원 안에는 500명 연사 오바의 민센스가 있으며 벽에는 주나로부터 청나라까지 2000여 년 동안 소주 역사와 관련된 인물들의 석각상 594개가 박혀 있어 매우 귀중합니다. 또한 108가지의 꽃창살이 있는데 무늬가 각기 다르고 형태가 활보하여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인 소주 고전얼림에 추가되었습니다. 평강도 빙지앙토라는 송나라 시대의 지도를 탁본한 것입니다. 송나라 때 수저우 수우러우시의 모습을 돌에 새긴 지도입니다. 122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기 2.84m, 너비 1.46m, 두께 30cm의 큰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수저우 비각박물관 수저베이커 버우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도시 평면도 중국에서 현존한 가장 오래된 도시 평면도로 고대 도시와 수저우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남북 방향 약 12,500 동서 방향 약 13,000의 비율로 제작되었습니다. 중국 전통지도 제작 방식을 따라 대상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건물의 외형, 규모, 입체 형태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저우의 유적과 비교해보면 지도에 표시된 도시 범위, 도로, 하천, 다리, 건축물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부시구조 평강부의 전체적인 대치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부시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5개의 성문 지문, 러문, 펑문, 반문, 창문이 있고 각 성문에는 육문 로문과 수문 쉐이문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성 밖에는 넓은 해자가 있습니다. 부시 내부의 도로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도로는 징차 또는 딩차 모양으로 교차합니다. 주요 하천은 대부분 도로와 평행하게 흐릅니다. 후부의 관청은 도시 중앙에서 약간 남동쪽에 위치하며 관청, 병영, 주택, 창고,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건축물들은 뚜렷한 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당시 지역의 정치군사 중심지였던 무주부러 도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트리 359개, 구역 61개,
골목 264개, 좁은 골목 24개, 사찰 67개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에 촬영된 수저우 도시 전체 사진과 비교해보면 수저우의 도시 위치와 수로는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저우 일부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 현묘관, 쇠묘관, 나안원, 쌍타무, 한유엔, 슈앙타 등 많은 유적과 고건축물이 평강도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제작된 황릉의 양실레이 탕양, 양싱뢰 양실레이 가문에서 제작한 탕양탕양입니다. 양싱뢰 양실레이는 청나라 시대 200여 년간 7대에 걸쳐 황실 건축 설계를 담당했던 유명한 건축가 가문입니다. 탕양탕양은 건축 모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면으로 나무판에 먹물을 묻힌 실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를 정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칭시오차의 핑생커더공 청식 5채 평신과 두공, 청나라 시대 양식의 5층 높이를 가진 평신과 두공 모형입니다. 세시성산 시성 윈청시윤 청시에 있는 해주 관제묘지의 저관디미ao 춘추루춘 초로의 주더커더공 주두과두공 모형. 타에는 송나라 때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목재의 치수를 8등급으로 나누어 사용했는데 이것을 제4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크기에 맞춰 사용하는 목재의 크기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건물에는 1등급 사이를 사용했고 작은 정자나 집에는 8등급 사이를 사용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목재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 설계와 시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송나라 정부는 건축 설계와 시공의 표준을 정리한 영조법식 잉자오바시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자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건축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태페, 톱, 자 등 중국 고건축 목수들의 공무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양식 중 하나인 타이량식 타이량, 목조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에서도 대량식 구조로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 양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타이량식 타이량 구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기둥과 볼을 이용한 구조. 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볼을 얹은 다음 보 위에 여러 층의 짧은 볼을 얹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마치 계단처럼 보가 층층이 쌓이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삼각형 지붕 맨 위층 보의 중앙에는 작은 기둥이나 삼각형 버팀목을 세워 삼각형 모양의 지붕틀을 만듭니다. 무게 분산 지붕의 무게는 석가래, 돌이, 보, 기둥을 통해 주춧돌과 땅으로 분산됩니다. 타이량 구조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지진이나 강풍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양식 중 하나인 촨더우시 촨도, 목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건축 구조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를 가로대로 연결하여 벽체를 만든 후 그 위에 지붕틀을 얹는 방식입니다. 기둥 간격이 좁고 가로대가 기둥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뼈대를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도리는 기둥 위에 직접 놓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시공이 용이하며 자재도 적게 듭니다. 촘촘한 기둥과 가로대 덕분에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기둥 간격이 좁아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 적합합니다. 촨더우시 구조는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의 민가나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습기에 강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점을 살려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남방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칸날시랄란 목조 건축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칸날시 구조는 중국 남방 지역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한 건축 양식입니다. 윈난성 윤난성, 구이저우 성구이저우성, 광시장독자 치구 광시랑 도즈질취 등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즉,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나무 기둥, 대나무, 나무 판자 등을 사용하여 벽과 바닥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렌자 모양의 지붕 형태를 가지며 나무 껍질, 풀, 기와 등을 엎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지연에서 띄워져 있어 습기와 벌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어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합니다. 지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짐승이나 뱀 등 야생동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간실 구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양식 중 하나입니다. 나무를 쌓아서 만든 원시적인 양식이라 전 세계의 목조 건축에서 볼 수 있죠.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움집이나 목조 건축물에서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진간실 구조를 활용한 전통 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과 볼을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 또는 사각형, 육각형 목재를 수평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방식입니다. 통나무의 끝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 쌓아 벽체를 구성합니다. 벽체 양쪽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틀을 얹습니다. 건축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목재가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주성구의 도성 레이산현 레이산시엔 랑더진 랑더전 상세상가에 있는 мя오족 мя오주의 튀아오자오 러우자오로우입니다. 외부는 나무 기둥, 대나무, 나무 판자로 만들어졌고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헛간, 2층은 거실, 3층은 침실로 사용됩니다. 야오족, 장족, 부이족, 둥족, 수이족, 투자족 등 여러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가옥 양식입니다.
광시구이베이, 후난 서부샹시, 후베이 서부시, 귀주 남동부 젠동난 지역에 특히 많이 분포합니다. 주로 산비탈이나 계곡 지형에 맞춰 지어지며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 즉 좌측에는 산, 우측에는 물, 앞에는 낮은 지대, 뒤에는 높은 지대가 있는 곳을 이상적인 위치로 여깁니다. 나중에는 풍수지리에 따라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거나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갈란식 건축처럼 지면에서 띄워진 형태이지만 바닥 전체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면에 닿아 있어 반반 갈란식이라고 불립니다. 중국 전통 건축에서 사용되는 유리레오리, 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루미늄과 나트륨의 규산염 화합물을 고온에서 구워 만든 유약입니다. 원, 명, 청나라 시대의 궁궐, 사당, 사찰 등의 건축물에서 기와나 장식 부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색상을 통해 건축물의 등급과 기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황색 유리는 황제의 건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재질의 잡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시공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전문화와 모듈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시공 과정을 7단계로 정리하여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돌과 기와의 가공 과정. 벽돌은 전국시대장 구어시다에 기원전 475년 기원전 221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처음에는 무덤의 벽을 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웨이진 난베이 저시다에 220년 589년부터 지상 건축물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생산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건축물의 벽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기와는 서주시도 초기 기원전 11세기 기원전 771년에 등장했습니다. 기와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지붕의 경사도가 점점 파팔라졌습니다. 벽돌과 기와는 중국 전통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건축물의 내구성, 방수성,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요유여 금전진주한 소성사오질 장면 경관상자라는 제목의 전시물입니다. 어요유여 금전진주화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황실 건축에 사용된 벽돌로 일반 백성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저우수우로 샹청샹청 루무루무 지역의 황토를 사용하여 엄격한 공정을 거쳐 만들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진주한 금전이라는 이름처럼 황금빛을 띱니다. 이 전시물은 어여, 금전을 만든 과정을 20개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토시한도 순수한 점토를 사용하며 겨울 전에 외부에 보관하여 풍화시켜 토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연일에 내 풍화된 점토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맨발로 밟아 진흙을 만듭니다. 손으로 1m 길이의 진흙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반죽합니다. 제피즐비 진흙을 틀에 넣고 다시 맨발로 밟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무막대로 여분의 진흙을 긁어내고 평평하게 만든 후 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 말립니다. 인간 그늘진 곳에서 10개월 동안 말립니다. 장요로항에 말린 벽돌을 가마에 넣고 아치형으로 쌓습니다. 소성사오질 볏짚으로 만든 연료를 사용하여 40일 동안 크고 작은 불로 굽습니다. 침수인수의 가마 위에 작은 구멍을 뚫고 물을 천천히 스며들게 합니다. 가마 내부 온도가 1000도가 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즉시 수증기가 되어 모든 금전에 골고루 퍼져 독특한 청회색을 띠게 됩니다. 주로 초여 금전이 식으면 가마에서 꺼냅니다. 중국 고건축 시공 과정을 보여줍니다. 목재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지렛대디아우랑모사의 실용다 깡가. 중국 전통 대목 건축 모형. 단청까지 칠해져 있는 부분부터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 구조가 보이는 부분까지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 박물관에는 이렇게 대형 북경 입체 모형 지도도 있습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함께 답사했던 선생님들.